자, 보겠습니다. 먼저 폴더를 새로 하나 열어주셔야 되겠죠. 폴더 열기 들어가셔서 오픈 폴더 선택해 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폴더에 이미지스 폴더는 있는데 무슨 폴더가 없어요? CSS 폴더가 지금 없죠. 그죠? 우리는 지금 계속 CSS를 외부 스타일로 지금 거는 걸 연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 폴더 이름을 CSS로. 그리고 CSS 폴더 안에 style.css로 이렇게. 네, 폴더를 CSS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 style.css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05번 폴더 열어보세요. 그러면 CSS 폴더가 하나 생긴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style.css도 있죠. 자, 일단 CSS는 이렇게 열어놓고 그리고 다시 5번 폴더에서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게요. 오늘 날짜 다시 0312 다시 몇 번이죠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반장님 말 듣고 무조건 01.html로 하겠습니다. 폴더가 틀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새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죠. 기본 세팅, 그리고 수정, 그리고 타이틀은 폰트, 스타일, 사이즈, 웨이트. 그냥 다 할 거니까 폰트 뭐 좋은 말 없어요. 폰트 폰트 유형형. 자, 그리고 밑에 바디 영역에다가 h1 태그 이용해서 3개, 3대, 미항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p 태그 이용해서 호주에 있는 시드니, 그리고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그 다음에 나폴리. 울산에도 무슨 항구 있지 않나요? 울산에 무슨 항 있죠? 울산은 안 넣을까요? 좀 있어 보이게. 울산항. 하나 더 넣을까요? 뭐 넣을까요? 과장님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네. 항구. 어디? 아무 때나 근데. 베네치아. 이렇게 그냥 넣어볼게요.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네, 이탈리아. 그리고 요거를 살짝 5대 미항은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미항이라 치고 이 살짝 야매죠, 그죠? 살짝 야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재밌죠, 맞죠? 틀에 막힌 것보다.
세계 5대 물의 도시 좋았어. 이야, 이 없는 걸 만들어내는 수업. 이런 게 진짜. 그리고 저장. 자, 그리고 얘를 한번 열어보면, 얘 어디 저장됐지? 저는 지금 보니까 CSS 폴더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얘가. 그죠? 자, 이럴 때는 선택하고 컨트롤 X 누르면 잘라내기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여기 이렇게 해서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왔죠.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폰트하고 연관이 지어지는 첫 번째는 글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폰트 사이즈. 폰트 사이즈거든요. 자, 그러고 하면 일단 스타일을 연동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헤더 영역, 타이틀 밑에다가 링크 이용해서 CSS 연동시킬게요. CSS 폴더 안에 있는 스타일.css 연동시켜 주시고 컨트롤 S. 자, 그리고 스타일.css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보시면 원래는 H1 태그가 P 태그보다 크죠? 그죠? 제가 저번에 여러분한테 그 말씀드렸는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냥 HTML에서는 폰트의 크기가 H 태그는 얼마나 크기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CSS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글자 크기는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친구를 평범한 글자로 바꿔볼게요. 자, H1 태그 불러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폰트 사이즈가 우리가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원래 P 태그 크기가 16픽셀 정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H1 태그를 16픽셀 크기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는 줄여서 FZ 그 다음에 16픽셀이니까 16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그리고 저장.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자, 그리고 글자가 두껍죠? 그죠? 자, 그 두꺼운 것도 조절. 글자의 두께를 조절하는 거는 뭐다? 그렇죠. 폰트 웨이트. 폰트 웨이트는 우리가 두께가 지정이 되어 있는 수채들도 있거든요. 600, 900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노멀, 그 다음에 볼드. 노멀은 그냥 두께가 지정이 안 된 일반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 폰트 웨이트 노멀. 네, 폰트 H1을 지금 일부러 H1 태그를 일반 태그처럼 바꿔보는 거야. 그리고 저장. 새로 고침하면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만 여기 표시를 하고 있으면 이게 누가 H1 태그인 줄 알겠어요? 그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브라우저는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일적인 요소 때문에 어떤 이렇게 막 할 때 하더라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정확한 태그를 사용해줘야 브라우저들의 알고리즘이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어떻게 반영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어떤 게 덜 중요한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번에는 시드니 호주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를 H 크기처럼 두껍게 하고 크게 표현하면 얘네 둘이 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게 하면 해볼 텐데, 자, 우선 이 친구는 뭐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P태그에다 해버리면 전체 다 반영이 되니까 HTML로 가서 이 친구한테 클래스를 하나 넣어줄게요. 아, H1이 아니죠. P태그 시드니 이 친구 있죠? 얘한테 클래스를 하나 줄게요. 뭐라고 줄까요? 이 친구. 클래스 이름 뭘로 할까요? 글자 크기하고 글자 크기만 한번 해볼게요. 글자 크기만. 그러면 폰트 사이즈니까 FZ 할까요? 그죠? FZ.
그리고 저장. 자, 그리고 여기로 와서, 자, 저 친구를 우리가 부를 때, 자,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이 친구를 부를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p 태그인데 fz잖아요. 그러면 p하고 .fz. 대신에 p하고 점은 붙여야 돼. 그래야지 p 태그인데 클래스명이 fz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p하고 띄우고 .fz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p 태그 안에 있는 클래스 네임이 fz인 친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보세요. p 태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p.fz 이렇게 하면 요거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p하고 점이 안 떨어져 있고 한 칸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고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p.fz라고 하면 p 태그 중에서 클래스 네임이 fz인 친구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p하고 요 점 사이를 한 칸 띄어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 자식 요소 요 개념이 되는 거예요. p 태그 중에서 그 밑에 p 태그의 자식 요소 중에서 클래스 네임이 fz인 친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부모 자식 요소. 자, 여기서는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폰트 사이즈 32픽셀 그리고 저장. 새로 고침해보면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두께를 지정해주면 폰트 웨이트 볼드 모르는 상태로 보면 이 친구가 H1 태그인 줄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글자의 크기, 두께 뭐 이런 것들은 원래 갖고 있던 속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크기, 눈으로 보이는 요소는 CSS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폰트 관련해서 폰트 패밀리 글꼴 지정하는 거. 글꼴 지정하는 건데 일단 컴퓨터에 깔려있는 글꼴을 우선으로 적용을 해서 보여드리고 나중에는 웹상에 있는 폰트를 지정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자, 여기 맨 위에다가 별표가 뭐라고 했죠? 그쵸, 전체 선택자이죠. 전체 선택자. 자, 전체 선택자로 별표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중괄호 열어주시고 그리고 폰트 패밀리. 그럼 뭐가 막 묵 나오죠? 이게 지금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들이에요. 글꼴. 자, 제일 먼저 맑은 고딕. 자, 그 다음에 도둠. 그 다음에 굴림. 자, 이렇게 만약에 지정을 했다. 요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 맑은 고딕이 있으면 이 맑은 고딕으로 글자를 폰트를 표현을 해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만약에 맑은 고딕이 없다. 그러면 도둠으로. 맑은 고딕이랑 도둠이랑 둘 다 없다. 그러면 굴림으로. 순서대로 요 중에서 제일 앞에 우선순위에 되는 친구가 만약에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다면 그 친구로 폰트를 표현해주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 어떤 친구는 따옴표가 있고 어떤 친구는 따옴표가 없죠. 자, 요거는 뭐냐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친구는 따옴표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저장하고, 자, 요거 새로 고침하기 전에는 이 폰트인데 새로 고침하면 폰트 모양이 바뀌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폰트 모양이 안 바뀌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처음부터 맑은 고딕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맑은 고딕이 안 깔려 있어서 다른 폰트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우리가 방금 적었던 세 가지 폰트 중에 하나로 지금 웹상에 이 브라우저상에 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폰트 패밀리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글꼴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 폰트 사이즈를 이용해서 글자의 크기를 지정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를 이용해서 글자의 두께를 지정해 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두 번째 폰트 있죠? 두 번째 P 태그. 얘한테는 클래스명을 폰트 스타일이라고 줄게요. 폰트 스타일. 그래서 클래스명을 폰트 스타일은 FS. 우리가 FS 하면 폰트 사이즈 할 것 같지만 FS는 폰트 스타일을 잡을 때 쓰는 단축키예요. 자, 그리고 CSS로 넘어와서 앞에 P는 생략해도 돼요. P 태그이면서 클래스명이 FS인 친구인데 앞에 P는 생략하고 클래스명 FS 이렇게 해도 이 친구한테 적용이 돼요. 그래서 .fs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FS 해보세요. 그럼 폰트 스타일 나오죠. 그리고 이탈릭이라고 주고 저장. 새로 고침하면 보이시나요? 이 친구가 살짝 누웠죠. 자, 그리고 폰트 스타일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런 폰트 스타일을 적용하지 않으면 글자가 그냥 반듯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폰트 스타일에서 노멀이에요, 노멀. 그래서 노멀은 일반적인 형태, 일반적인 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폰트 웨이트도 노멀 주니까 그냥 일반적인 글자의 두께로 바뀌잖아요. 자, 그리고 잘 안 쓰는 거이긴 한데 오블리크라는 게 있어요, 오블리크. 그럼 얘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지금 요 친구들이거든요, 요 친구들. 딱히 느낌이 없네요. 이 친구도 이탈릭체로 표현이 되긴 하는데 뭐 딱히 뭐 앞에 이탈릭하고 크게 차이 나는 건 없네요, 그죠? 요거는 그냥 없었던 걸로. 어쨌든 폰트 스타일은 이탈릭이냐 노멀이냐 요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은 아니고, 폰트라는 개념은 아닌데, 글자 자체의 어떤 속성들을, 한번 건드려주는 부분을 또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 하고, 텍스트라고 적어볼게요. 텍스트. 원래 텍스트라는 건 없으니까, txt, 이렇게 할게요. 텍스트. 그리고 얘한테 클래스명이 텍스트인 친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제일 먼저 글자의 색깔을 지정하는 거는 뭐였죠? 컬러. 그래서 얘는 샵 F99 그리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보면 이렇게. 자, 얘 너무 얇으니까 느낌이 잘 안 살아서 약간 두껍게 표현해 볼게요. 그럼 폰트 웨이트 볼드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99F 할게요. 99F. 잘 안 보인다. 여기 좋네. 그래서 글자의 색깔을 지정하는 것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컬러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A 태그 있었죠. A 태그. 링크 걸 때 쓰는 A 태그. A 태그가 있었는데 여기 울산항 여기 안에다가 우리 A 태그를 한번 걸어볼게요. 링크. 이렇게. 응? 잠깐만요. 하이퍼 레퍼런스 임시 링크 샵 넣어줄게요. 이렇게. 자, 링크가 걸린 친구들 우리 속성 바꿀 때 밑줄을 없앴죠? 그때 뭐 썼어요? A 태그한테 택, 네, 택, 네, 텍스트 데코레이션 맞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자 보세요 여러분 P 태그 안에 있는 A 태그죠? P 태그 안에 있는 A 태그 그래서 P 하고 한 칸 띄우고 그리고 A 이러면 P 태그 안에 있는 A 태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괄호 열어주고 자 일단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TD이라면 텍스트 데코레이션 돼요. 그리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본 컬러 색상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컬러는 샵 000 그러면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뭘 한 개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마우스가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죠. 빨간색으로 만들어 보세요.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응용하면 되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선택자에서 뭐 추가해요? 그렇지. 가상 칼리스 선택자 호버를 추가해주고 그리고 글자 색을 바꿔주면 되죠.
5분 드릴게요. 한번 만들어서. 5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보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와 시험에서 그대로 다 응용이 돼요. 했어? 배경색도 넣어보세요. 배경색도. 배경색도 넣고 글자도 진하게 하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마우스 올라가면 글자 색이 바뀌고 또는 배경색이 바뀌고 또는 글자가 두꺼워지잖아. 그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우스가 올라갔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이벤트는 눈으로 확인하기 좋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타깃에 따라 틀려요. 타깃에 따라 틀리죠. 그래가지고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쓰는 그 사이트에는 가면 될 수 있으면 근처만 가도 링크가 걸리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게 디자인이 안 이쁘다고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자, 볼게요. 얘네를 그대로 복사하면 돼요.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A 태그에다가 호버, 이렇게. 그리고 호버했을 때 제일 먼저 글자 색깔은 경례씨 무슨 색? 샵 빨간색. 그리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해보면 보세요. 빨간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자, 배경색은 무슨 색을 줄까요? 잉? 까만색하고 빨간색하고 눈이 잘 안 띄잖아. 싫어. 다른 거. 어? 노란색? 백그라운드 컬러는 줄여서 BG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샵 노란색은 FF0. 이렇게. 그리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서 보면 이렇게. 자, 그리고 글자도 두껍게. 텍스트, 데코레이션, 아니다, 폰트 웨이트. 폰트 웨이트, 볼드. 그리고 새로 고침한 다음에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글자를 다룰 때 쓰는 속성 하나가 더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많겠죠? 그거는 바로 그림자. 그림자. 텍스트 섀도우. TS 해보세요. TS. 그러면 텍스트 섀도우라고 나오죠? 그리고 텍스트 섀도우는 총 4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친구가 뭐냐 하면 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가 세로, 세 번째 친구가 블러, 번짐 정도, 네 번째 친구가 색깔. 자, 이거 뭐하고 비슷해요? 일러스트에서 우리 왜 스타일라이즈 안에 들어가면 드롭 섀도우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 X 옵셋, Y 옵셋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하고 비슷해요, 지금 이거 보면. 그래서 텍스트 섀도우에 총 4개의 값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가로그리, 두 번째가 세로그리, 세 번째가 번짐 정도, 네 번째가 색깔. 자, 그래서 일단 연습이니까 그냥 가볍게 10, 그 다음에 10, 그리고 10, 그리고 까만색, 그리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한 다음에 마우스 올리면 잠깐만요, 잘 안 보이는데. 아, 배경색 때문에 그렇구나. 이 배경색을 잠깐 지워볼까요? 아, 여러분 잠깐만. 픽셀이 빠졌네. 바보다. 잘난 척 하면 안 돼요. 여기 픽셀이 빠졌어요, 픽셀. 보이시죠? 그림자. 너무 많이 갔다, 그죠? 요거를 한 1픽셀만. 여기도 1픽셀. 번짐은 한 5. 그럼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그림자 효과. 그리고 소스 파일에 보면 텍스트 온라인.html 쉬는 시간까지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방금까지 했던 거 여러분 한번 정리 한번 쓱 해보세요. 네, 잠깐만요. 이렇게 보면 되겠다. 옆으로 조금. 어떤 거? 이 친구요? 네, 스타일.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됐어요? 네.